자, 이번에는 수급 상황 확인해 볼까 하는데요. 김유정 아나운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흐름부터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외국인 그리고 기관 움직임 지금 어떤 상황이죠? 네, 지금 수급 상황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체크해 보시면요. 오늘 다시 한번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 매수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만이 매수하고 있는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계속해서 시장의 초반과 막판에 외국인의 수급이 정반대의 모습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 막판으로 갈수록 코스닥까지 추가적인 외국인의 수급 유입될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외국인과 기관은 지금 현재 어떤 종목 매수하고 또 어떤 종목 매도하고 있는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최근 반도체 또 SK그룹, SK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 더해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원전주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번 주 다시 한번 담아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증권사들이 최근 꾸준하게 목표 주가 상향 소식 전달하고 있는 한국 방산주, 현대 로템도 오늘 매수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여행 항공업계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 꾸준히 들려오고 있는데요. 오늘 대한항공 역시 그 상승 흐름 속에서 외국인이 선택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LG전자 담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TC 본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이브리드 본딩에 LG전자가 뛰어든다라는 소식 속에서 오히려 기존의 본도 종목들의 주가는 하락하고 있고요. LG전자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는 종목도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SK하이닉스에는 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지만 이 금요일 날 상승하며 마감했던 삼성전자는 매도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언급했던 화장품 뷰티 디바이스 기업이죠. APR에 대해서도 매도 흐름 유지되고 있고요. 현대 로템은 담아가고 있지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매도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다시 한번 상승 흐름 확인됐던 바이오주의 대장주죠. 알테오젠 소폭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도 매도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기관의 매수 동향도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은 삼성물산이고요. 오늘 화장품에 대한 기대감 더해지고 있는 가운데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외국인과 함께 현대 로템도 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과 기대감 더해지고 있던 한국전력과 KTNG와 관련된 공기업 관련 종목들도 더해지고 있는 모습 오늘 수급 상황 체크되고 있고요. 매도 동향이 특이합니다. 최근 계속해서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일제히 매도하는 흐름, 그 포지션 유지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수급 흐름 살펴보시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매도하고 있고요. 네이버와 LG전자, 카카오와 두산에너빌리티까지 총 상위 종목 일제히 매도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 첫 번째 특징주는 방산주, 현대, 로템 정해봤는데요. K2전차 수출 본격화를 앞두고서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 24만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도 담아봐도 괜찮을지 함께 알아보시죠. 자, 네, 수급 상황들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자, 우선 첫 번째 특징주로 현대 로템 가져와 주셨고요. 자, 도움 말씀에는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과 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방금 전에 현대 로템에 대해서 또 김유정 아나운서가 잘 설명해 줬는데요. 현대 로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먼저 정리해 주시죠. 지금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좋은 내용들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실적도 잘 나왔고 컨센도 좀 그에 부합하게 나왔는데 특히나 증권가 같은 경우에는 현대 로템을 비롯해서 방산 종목군들에 대한 목표 주가 역시 함께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사실 방산 쪽에 대해서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는 것을 제외하고 안 좋은 내용들은 거의 없어요. 앞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 특히 방위비에 대한 압박감이 나오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현재 러시아가 5년 이내로 또 전쟁을 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폴란드 외 그 다른 지역에서 수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것은 이미 갑자기 나왔던 내용들은 아니고 한 달 전, 두 달 전, 그리고 상반기 내내 계속 나왔던 내용들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현대로템에 대한 주가도 그거에 대해 위치까지 올려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대로템을 좋은 기업인가? 좋은 기업은 맞는데 다만 네. 지금 당장 신규로 접근을 하기에는
괜찮은 자리인가 이거에 음.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오늘 뭐 현대로템 목표 주가 상향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 특히나 연기금 쪽에 대한 매수세가 나와주고 있긴 하나 다만 이거에 대한 연속성을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나 이 종목뿐만 아니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LIG 넥스원도 그렇고 현재 메이저 주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푸시를 했었는데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들 그리고 이들 종목군들의 특징이 사실은 고가권이 있었을 때 개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개인들이 고가권에서 많이 담았다라는 것은 조금은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예. 새로운 이슈가 나와서 크게 빨리 치고 나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약간의 기간 조정이 조금 더 나오게 된다면 약간의 물량들이 거기에 많이 쌓여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럴 수 있죠. 사실 지금 현대로템을 비롯한 이제 방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수급들을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여기서 내가 섣부르게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네. 그래도 조금은 더 기다려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수급적인 부분들 역시도 우리가 한 번 더 되돌림이 나오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고요. 예. 지금 주봉상을 보게 되었을 때도 다시 한번 좀 자리를 잡고 버티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긴 한데 다만 월봉상을 보게 되었을 때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약간은 조금 더 쉬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전월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조정세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우리가 조금 더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가장 최근에 중요하게 봐야 되는 방산 종목군이 LIG 넥스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현대로템 얘기하는데 LIG 넥스원 얘기를 하냐 이렇게 할 수가 있긴 한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섹터 쪽에서 대장 종목군들이 가야지 다른 종목군들이 함께 따라가는 경향들이 굉장히 그것도 높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최근 그 흐름에 있어서 LIG 넥스원이 최근에 전 고점을 돌파하려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나와주는 건 아니고 돌파를 할랑말랑 그거에 대한 위치까지 와 있기 예. 때문에 지금 LIG 넥스원이 전 고점을 어떻게 돌파하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현재 뭐 방산 종목군들 전반적인 수급들을 잘 체크를 해보시면 그나마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는 게 LIG 넥스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로템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는 내가 현대로템만 보겠다가 아니라 LIG 넥스원에 대한 수급적인 흐름들 그리고 차트가 돌파를 하게 되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방산 종목군들 같은 경우 시세가 돌파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흐름들을 조금 더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뭐 현대로템에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투자 전략을 주셨는데 사실 지금 뭐 지정학적 리스크 어쨌든 계속되고 있잖아요. 러우 전쟁 뭐 끝날 것 같지도 않고 계속 지속되고 있고 뭐 중동 지역만 하더라도 뭐 잡음들이 계속 들리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방산이 갖는 매력은 뭐 많이 없을까요? 그거에 대한 매력도가 사실 작년에도 주가를 움직였고 올해 상반기에도 주가를 내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거에 대한 이슈 역시도 계속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 특히나 관세에 대한 내용들이 미국 쪽에서 들려올 때마다 관세 목풍지대 관련 종목군들은 예.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높긴 한데 다만 이전만큼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연속성을 조금 더 갖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필요하고 특히나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지난 5월과 6월에 굉장히 큰 시세가 나왔던 게 K2 2차 전자의 그 2차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네.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만큼의 실적이라든지 성장성에 대해서 긍정적일 수가 있기는 하나 예. 다만 앞으로 그만큼의 계약이 또 가시화가 되는지는 조금 더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뭐 기사들을 여러 개 쳐보시면은 레일 솔루션, 특히나 예. 전차 쪽에 대해서도 또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기도 해요. 그동안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전차 쪽에 대한 사업성이 좀 안 좋았던 부분들, 특히나 적자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번 실적에서 흑자로 좀 전환되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러면 아무래도 적자였던 부분들이 흑자로 진행이 되면서 좀 성장성 자체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선이랑도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조선 같은 경우도 저가 수주를 받은 부분들을 떨쳐버리면서
실적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예.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분기 수주 잔고 중에서 철도가 한 80%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있다 이꼬를 지금 방산 외에 또 다른 모멘텀이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이거에 대한 내용이 방산을 얼마만큼 누르고 올라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까지는 조금 더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철도하면 생각나는 게 사실은 그 대북주랑도 사실은 연결성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대북주가 최근 들어서 정책주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는데 현대로템을 정책주로 넣는 것은 조금 무리이지 않을까. 물론 모멘텀적인 부분을 보게 됐을 때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근데 너무나 덩치가 크기 때문에 과거에 대비했을 때 그만큼의 영향력이 있을 것인가. 이런 점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비슷하면서도 팀장님하고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게 예. 아까 초반에 얘기했다시피 주도주가 좀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산주, 이 JP모건도 방산주 실적 너무 네. 잘 나올 것 같다라는 리포트를 내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매력적인 구간이 차트상으로는 아닌 것 같거든요. 많이 올랐고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오히려 지금 드론주를 봐야 된다. 단기적으로 예. 드론주로 트레이딩을 해야 하는 시점인데 한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중국의 드론 기술, 드론 부품 다 제재하고 예. 있고 그리고 가성비 방산템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그렇죠. 약간 MZ세대 용어로 가성비템으로 드론주가 부각받고 있는 환경에서 한국도 뭔가 중국이 제재받고 있고 미국이 많이 늘린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방산을 좀 크게 봐서 드론주를 좀 지금 열심히 공략해야 하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단기 테마로 접근하시는 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예. 가지고 있는데 뭐 에이럭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항상 이제 미국이라든지 혹은 전쟁 쪽에서 드론 내용이 나왔을 때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크게 나와 죽기는 했어요. 다만 연속성을 보게 되었을 때 방산만큼의 파괴력이 있는가 그건 또 아니었습니다. 항상 트레이디성 자금이 좀 들어오면서 단기적인 물량이 어느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드론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슈가 나왔을 때 짧게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오히려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방산 종목군들이 중장기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제가 앞서서 네. 가격적인 부담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관망 하지만 뭐 산업적인 매력도는 충분히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나라 관련했을 때 물론 드론 뭐 매력적이긴 합니다. 중국산을 대체를 해야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이슈가 될 수가 있긴 한데 다만 YOY 대비했을 때 성장하는 것도 굉장히 폭발적이긴 해요. 근데 작년에 얼마만큼의 매출이 나왔는가? 방산과는 이제 비교할 수가 예. 없는 실적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그래도 내가 좀 트레이딩 말고 끌고 가는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덩어리가 큰 종목군들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쪽의 뭐 좋은 투자 의견들 잘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특징 기업 어떤 게 준비되어 있죠? 나 오늘 두 번째 특징주는 대한항공과 함께 점검해 보도록 대한항공이요? 하겠습니다. 예. 대한항공의 주가가 오늘 7% 넘게 그쵸.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사실 프리미엄 수요와 항공우주 기대감 속에 대한항공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아시아나합병 이후에 시너지 기대감 속에서 네. 증권사들이 긍정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개인만의 수급이 그동안 들어왔었다라면 예. 6월 들어서 그 수급의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기관도 6월 말부터 꾸준히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 역시 최근 일주일 동안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대한항공 오늘 많이 올랐지만 지금도 매수가 유효한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여름철 뭐 휴가 시즌도 오고 있죠. 어떻게 뭐 팀장님 뭐 여름 휴가 계획 잡으셨나요? 근데 저는 이제 제주도도 가고 일본도 가고 예. 예정돼 있습니다. 네. 이정 아나운서도 여름엔 아직 안 정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뭐 다들 휴가철에 뭐 떠날 시즌이 되긴 했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뭐 항공 수요 그리고 항공주들, 여행주들 뭐 대한항공 오늘 뭐 볼까 하는데 이쪽은 어떻게 보고 계시죠? 뭐 항공주를 보게 되었을 때는 이제 대한항공이 가장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놀자 쪽으로
조금 더 폭을 예. 넓혀 보면은 항공주는 사실 조금 후순위에 있긴 합니다. 근데 어디 쪽을 저는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혹은 중국 무비자 관련된 네네. 뭐 카지노라든지 음. 이런 종목군들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대한항공이 가지고 있는 주가에 대한 위치도 그렇고 2분기 실적을 보고 앞으로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보게 되었을 때 대한항공 역시 매력적이기는 해요. 예. 그런데 좀 저는 항상 항공 종목군들을 볼 때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게 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유가 봐야 되고요. 예. 달러 봐야 되고요. 여행 수요를 봐야 하는데 최근 이제 뭐 달러라든지 유가 같은 경우에 조금 최근 안정적인 상황들, 여행 수요를 보게 되었을 때는 지금 사실 여행 수요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수기 시즌이 좀 아무래도 도래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름 시즌이 가장 핫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었을 때 항공 종목군들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한항공이 우선적이냐? 옛날에는 진에어라든지 제주항공이라든지 이런 작은 종목군들에 대한 주가 탄력도가 조금 더 높긴 했어요. 하지만 제가 이번에 8월에 일본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검색을 해보면 됩니다. 예. 일본 가는 비행기 표가 굉장히 너무 저렴해졌어요. 싼가요? 그 7월에 예, 그 안 좋은 괴담이 있었죠. 괴담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쪽에서의 수요가 조금 꺾이면서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만 일본에 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는 만큼 예. 지금 LCC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대한 수요가 회복되는지를 조금 더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로 보게 되었을 때 LCC는 또 유증에 대한 리스크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하고 내가 중장기로 조금 더 끌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 좀 묵직한 종목군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제가 지난주에 대한항공에 대해서 좀 그렇게 매수긴 매수인데 눌림목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최이마 앵커님은 적극 매수 이런 의견들을 남겼는데, 지금 차트를 보게 되었을 때 눌림목을 크게 기회 주지 않고 지지해야 되는 라인 지지 잘 받았고 다시 한번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6,000원 라인대를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현재 이 라인대가 크게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방에 대한 리스크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매수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공 쪽, 그러니까 그런 방산 쪽이라든지 그런 쪽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안 드렸는데 이번 IR 자료를 보게 되었을 때 항공 우주 사업 쪽에 대해서도 또 내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뭐 화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플랫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여행 수요 쪽에서 좀 어느 정도 진행성이 나와주고 있는데 항공 우주 쪽에서 만약에 성장성을 잡는다. 물론 성장성이라는 게 당장의 매출보다는 앞으로의 미래를 도모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대한항공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생각을 해보면 항공보다는, 그러니까 항공우주보다는 항공에 조금 더 치중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중에 덧붙일 내용들이긴 하지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 분기 만에 좀 매출이 전환했다라는 점 역시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주간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이 시간에 대한항공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2주 내내 안 산다고 했는데 대한항공 2주 내내 상승을 하고 있어서 오늘까지만 한 번도 안 산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물론 잘 갔고 지금 제 말이 다 틀렸고 더 갈 것 같긴 한데 우려감이 있어요. 왜냐면 아시아나랑 합병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터미널 2로 이전을 해와야 되는데 지금 민기적거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의 라운지를 합치고 마일리지를 합치려고 하는 분위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아시아나는 독자적으로 라운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공사도 안 끝나 원래 11월에는 다 옮기겠다고 했는데 내년으로 넘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공항 측에서 하루에 6억 원씩 손실을 내고 있는데 지금은 아시아나랑 대한항공이 민기적거리고 있다라면 나중에 거기에 다른 항공사가 채워지면 그때는 손 쓸 수 없이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이 의뢰 입장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도 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둘의 시너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올랐어도 네. 오늘도 안 사보겠다라고 이야기해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겠다. 그리고 팀장님은 매수 의견인가요? 뭐 매수 의견이긴 한데 이 의견도 좀 네.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투자자들의 마음이 모여서 주가를 만드는 부분들이 있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적인 요소가 맞기는 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한항공을 선택을 했던 이유는 항공주들 쪽에서 그래도 좀 매력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차트적인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도 지금 프로그램에 대한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면서 주가를 좀 올리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26,000원 라인대를 크게 깨지만 종가 기준입니다. 종가 기준을 깨지면 않는다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헤르메스 스탁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